인생의 동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칠코리아입니다. 8월도 어느덧 하순, 아침 저녁으로 현관문을 열면 훅 끼쳐오던 그 뜨거운 공기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을 느끼시나요? 귀뚜라미 소리가 맹렬하던 매미 소리를 조금씩 덮기 시작하고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따갑지만 그 햇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모르게 힘이 빠져있는 그런 오후입니다. 그런데 동반자 여러분, 혹시 이맘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지는 않으신가요? 괜히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텔레비전 속 시한부 주인공보다 그 옆에서 말없이 눈물 짓는 늙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에 더 눈길이 가고 울음이 왈칵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장 보러 갔다가도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친구가 잘 됐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박수는 쳐주면서도 돌아서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나만 홀로 뒤처진 것 같은 조바심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이 알 수 없는 쓸쓸함을 털어놓아도 나이 들어서 그래.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해 라는 무심한 대답만 돌아올 때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책이야. 내가 너무 감성적인가 봐.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동반자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이 유약해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 지긋지긋한 가을아리가 단순히 당신의 기분 탓이나 나이 탓이 아니라 당신의 사주팔자에 숨겨진 특별한 신호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이 계절의 문턱에서 이제 그동안 달려오느라 고생한 나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이제 내 인생의 결실을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라고 보내는 간절한 알람이었다면요. 오늘 저는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이 가을에 더 약한지 그 비밀을 사주명리학의 관점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내 인생의 황금빛 결실을 맺는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긋지긋한 가을아리의 첫 번째 주인공은 어떤 분들일까요? 바로 사주의 나무의 기운이 강하거나 나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봄의 새싹처럼 뻗어나가는 성장의 에너지이자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어질고 따뜻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이 많고 눈물도 많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주 선한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바로 이 나무의 기운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쇠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부드러운 풀과 나무가 가득한 정원에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과 차가운 서리가 몰아치는 것과 같죠. 제가 아주 잘 아는 오지랖 여왕, 토끼띠 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그 아파트 단지의 유재석이었습니다. 101동과 102동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싸움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 양쪽 말을 다 들어주고 이웃끼리 좋게 좋게 지냅시다 하며 자기 집에서 담근 매실주를 양손에 들려보내 화해시키는 분이 정 여사님이셨죠. 그녀에게 사람과 관계, 그리고 화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봄, 여름 내내 그녀의 집 문턱은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그녀는 그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정을 나누는 것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가장 기다리는 바로 매년 가을에 열리는 아파트 화합 대축제였습니다. 10년 넘게 그녀는 이 축제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8월 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더 심했죠. 그의 아파트 분여회에 아주 똑 부러지고 냉철한 닭띠 총무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축제 준비를 위한 분여회 회의 날에 정 여사님이 특유의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올해도 다 같이 강당에 모여서 집집마다 음식 하나씩 해와서 나눠 먹고 다 같이 송편도 빚고 윷놀이 한판 합시다. 생각만 해도 정겹지 않으세요? 하지만 새로운 닭띠 총무는 노트북을 탁 펼치더니 안경을 척 고쳤으며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합니까? 시간도 돈이고 위생 문제도 있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출장 뷔페 부르면 인당 15,000원이면 됩니다. 이걸로 하고 시간 남으면 각자 장기자랑 하는 걸로 하시죠.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정 여사님은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부녀회 임원들마저 어머, 총무님 일 잘하시네. 그게 편하고 좋겠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 여사님이 평생을 지켜온 함께하는 정성이라는 가치가 인당 15,000원이라는 효율성의 칼날 앞에 너무나도 쉽게 베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 여사님은 부녀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여름 내내 푸르던 나뭇잎이 힘없이 툭툭 떨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시절도 저 낙엽처럼 다 갔구나. 이제 아무도 나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당신 요즘 왜 그래? 부녀회 안 나가? 하고 무심코 묻는 말에도 나가서 뭐 해요? 다들 나보고 구닥다리 꼰대라고 하는데 소리치며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그녀는 30년 전 아파트 노래자랑에서 이웃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었던 낡은 앨범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동반자 여러분, 이 선생님이 정말 구닥다리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가진 따뜻하고 여린 나무의 기운이 가을이라는 계절과 새로운 닭띠 총무가 가진 차갑고 날카로운 쇠의 기운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버거웠을 뿐입니다. 다른 계절이었다면 젊은 사람이 똑똑하네 하고 웃어넘겼을 그 말이 하필 이 가을에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날아와 그녀의 마음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동반자 여러분, 가을의 서리가 여린 잎만 떨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무가 불필요한 잎사귀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그 힘을 뿌리에 모아 더 단단한 겨울을 준비하고 다가올 내년에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꽃을 피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뿌리를 더 깊고 더 단단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분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주의 불의 기운이 꼭 필요한데 그 힘이 약한 분들입니다. 사주에서 불은 열정과 즐거움,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교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내 사주의 불씨가 약하면 마치 추운 겨울날의 작은 모닥불처럼 혼자서는 활활 타오르기가 힘듭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땔감을 넣어주어야만 그 온기를 유지할 수 있죠. 여름이라는 계절의 뜨거운 열기, 친구들의 웃음소리, 세상의 즐거운 구경거리들이 바로 그 땔감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의 차갑고 날카로운 쇠 기운은 그 소중한 땔감들을 모두 치워버립니다. 나를 타오르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 안의 작은 불씨는 차가운 가을바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동네의 인싸로 살아온 우리 최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최씨 할아버님은 여름에는 그야말로 태양 같은 분이셨습니다. 말띠의 기운을 타고난 그분은 동네 공원의 터줏대감이었죠. 공원 정자에만 가면 늘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어이, 최형. 이리 와서 바둑 한 수 둬. 최 어르신, 그때 그 얘기 마저 좀 해봐요. 할아버지는 구성진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특유의 호탕함으로 모임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잔하며 이야기하는 게 그의 삶의 가장 큰 낙이자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여름은 그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할아버지의 마음에도 서늘합니다. 작년 가을, 그 변화는 유독 더 혹독하게 찾아왔습니다. 여름 내내 북적이던 공원이 쌀쌀해진 날씨 탓에 늘 함께하던 친구들은 아이고, 무릎이야,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다며 하나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어쩌다 나간 공원에서 할아버지는 홀로 텅 빈 장기판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큰맘 먹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여보게, 심심한데 나와서 장기나 한 판 두지. 하지만 친구는 귀찮다는 듯 아이고 이 사람아 이 날씨에 어딜 나가?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게. 뚝뚝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할아버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흑백 텔레비전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분이 여보, 주말에 단풍 구경이라도 갈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여름이었다면 좋지. 김밥 싸서 당장 떠나자. 고 했을 그였지만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귀찮아. 그냥 집에 있읍시다. 아내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부대끼며 얻었던 그 모든 즐거움과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는 깊은 무기력과 허무함에 빠져 앙상한 나뭇가지를 내보이는 창밖의 나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반자 여러분, 최 씨 할아버님이 갑자기 게으르고 까칠한 노인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타오르게 했던 외부의 땔감 여름, 친구들이 사라지자 그의 사주 속 약한 불씨가 가을의 차가운 쇠기운 앞에서 힘없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반자 여러분, 꺼져가는 불씨가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외부의 땔감에 의존하던 불안정한 삶을 끝내고 어떤 계절,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꺼지지 않는 화로를 만들라는 하늘의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사라져버린 여름을 그리워하며 슬퍼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가을아리의 마지막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어쩌면 가장 의외의 인물일지 모릅니다. 바로 사주의 쇠의 기운이 이미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니, 가을이 쇠의 계절인데 쇠를 가진 사람이 왜 가을을 힘들어하나요? 하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이라 뭐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있죠. 이분들은 평소에도 칼처럼 냉철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분들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리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전략가이자 심판관이죠. 그런데 가을이 되어 세상에 날카로운 쇠 기운이 더해지면 내 안의 칼날 위에 또 다른 칼날이 더해지는 격이 됩니다. 그 예리함이 너무나도 과해져 이제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사정없이 베어버리는 스스로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원칙주의자로 살아온 닥디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은행 지점장 출신이었고 그의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재무제표와 같았습니다. 젊어서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서울에 집을 장만했고 두 아들 모두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시켰으며 노후 연금까지 준비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을만 되면 지독한 병을 앓았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병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자신의 인생 전체를 결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에는 자신이 이룬 수많은 성공은 보이지 않고 자신이 놓쳤던 사소한 실수들만 보였습니다. 그때 그 강남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럼 지금쯤 10배는 올랐을 텐데. 아들 녀석 대기업은 갔지만 결국 임원은 못 될 것 같구나. 내가 어릴 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아내가 젊었을 때 꽃무늬 원피스를 사달라고 졸랐었지. 그때 나이값도 못한다고 핀잔만 줬는데. 그게 뭐라고 한번 사주지 못했을까. 그의 날카롭고 분석적인 두뇌는 젊어서는 성공의 가장 큰 무기였지만 늙어서는 자신의 삶을 난도질하는 가장 잔인한 흉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너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실패했어. 너는 완벽하지 않아라는 차가운 심판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추석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밥상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값비싼 양주를 선물로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입에서는 따뜻한 칭찬 대신 칼날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살 돈으로 내 적금이나 한 번 더 붙지 그랬냐. 아직 집도 못 샀으면서.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분이 조용히 그의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을 그렇게 모든 걸 자로 재고 칼로 재단하듯 살았어요. 이제는 제발 그 칼 좀 내려놓으세요. 당신도 우리도 너무 아파요. 아내가 나간 뒤 방 안에 홀로 남은 박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이 완벽한 왕국에 정작 자기 자신만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가졌지만 그 칼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깊게 베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반자 여러분,
박 선생님이 악한 분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쇠의 기운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만나 너무나도 날카로워진 나머지 모든 것에서 결점과 부족함만을 찾아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반자 여러분, 하늘이 그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준 것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칼은 내 인생의 불필요한 후회와 미련이라는 잡초들을 깨끗하게 잘라내고 가장 빛나는 알곡 결실만 남기라고 주어진 위대한 수술용 메스입니다. 첫 번째, 여린 새싹 같았던 나무 기운의 동반자님들을 위한 핵심 과제는 차가운 칼날에 베이지 않고 내 안의 따뜻한 온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책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따뜻한 불의 기운을 내 삶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옷장 속 어두운 옷 대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붉은색이나 주황색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십시오. 그 작은 색깔 하나가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 즐거운 수다를 떨며 크게 웃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웃음은 내 안의 냉기를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불씨입니다. 또한 당신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아 든든한 흙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달고 고소한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뿌리 채소를 드시며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든든하게 잡으십시오. 이런 분들이 혹시 당신의 아내,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분이신가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가을만 되면 유독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눈물 찢는다면 제발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따뜻한 담요 같은 위로입니다. 그냥 말없이 다가가 등을 토닥여주거나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늘 봄처럼 따뜻해 라는 진심, 어린 인정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십시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녀에게 가장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꺼져가는 불씨 같았던 불기운이 약한 동반자님들을 위한 핵심은 외부의 땔감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 꺼지지 않는 화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방전은 여름 내내 당신을 빛나게 했던 사람과 모임이라는 땔감이 사라지니 마음이 춥고 허무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밖에서 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불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최고의 방법은 바로 가을의 본질인 결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내가 이루어낸 아주 작은 성공들을 노트에 꺼내 자랑스럽게 적어보십시오.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든든히 차려준 것, 화초를 죽이지 않고 예쁜 꽃을 피워낸 것, 친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준 것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거둔 이 소중한 결실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허무함은 성취감과 감사의 기운으로 바뀝니다. 이 성취감이야말로 당신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는 최고의 마른 장작입니다. 그리고 햇볕이 가장 좋은 낮 시간에는 태양의 기운을 직접 충전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혹시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가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여름에는 호탕하고 유쾌하던 분이 가을만 되면 말수가 줄고 무기력하게 TV만 보고 계신다면 게으르다고 가장 노릇도 못한다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는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이니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이럴 때는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이루었던 빛나는 성공담을 먼저 꺼내 칭찬해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와 같은 존경의 말 한마디가 가장 강력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베는 칼날 같았던 쇠 기운이 강한 동반자님들을 위한 핵심 과제는 날카로운 칼날로 자기 자신과 과거를 베는 것을 멈추고 그 칼로 불필요한 미련을 잘라내고 현재를 조각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니 당신의 그 예리한 칼날이 더욱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칼끝이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부족함, 즉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보약은 흙의 포용력과 불의 따뜻함입니다.
당신의 그 완벽한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대신 흙처럼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하고 나 자신과 과거를 품어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혹시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가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가을만 되면 더 비판적이고 날카로워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힌다면 그 말에 상처받고 똑같이 나를 세워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의 지적에 대해 당신 말이 맞아요. 역시 당신은 정확해요라고 먼저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의 날카로움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부드러운 흙의 기운입니다. 그의 권위를 먼저 세워주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그의 칼날은 자연히 무뎌지고 당신에게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가을을 탄다는 것은 당신이 유독 예민하거나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사주가 지금은 따뜻한 기운이 더 필요해요라고 이제는 한 해를 돌아보고 결실을 챙길 시간이에요라고 보내는 소중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지혜를 가을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3가지 진리로 가슴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멈춤의 지혜입니다. 여름 내내 밖으로만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에너지를 이제는 안으로 거두어 나 자신을 고요히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버림의 지혜입니다. 가을의 나무가 스스로 잎사귀를 떨구듯 우리 역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떠나보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지혜입니다. 가을의 수확은 내가 이룬 빛나는 성공의 열매만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남겨진 상처와 후회, 아쉬움까지도 모두 올 한해 내가 겪어낸 소중한 경험의 일부로 끌어안고 그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이라는 계절의 문턱을 함께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지만 그 속에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겨울이라는 더 큰 지혜의 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코리아는 당신의 인생 4계절 내내 길을 잃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누는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동반자 7코리아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